미술가 최정화가 이용백의 꽃탱크라는 작업을 표절한 것 같다라는 논란이 인다라는 그 일간지 기사가 2020년도 10월 7일자로 기사화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아는 기자로부터 오전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저는 미술 표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관여한 적도 있는 그 미술 평론가예요. 그래서 미술 표절에 연루됐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미술품 표절 논란이 그 법정으로 갔을 때 제가 그 전문가 의견서를 두 차례나 법정에 제출한 적도 있을 정도로 표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논란이 됐던 그 최정화의 최근 2020년도 그 작업, 이 작업은 2012년도 이용백의 바로 이 작업하고 외관상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긴 하죠. 최정화가 이용백의 작품을 표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그 비평가인 저의 입장은 오늘 오후에 어느 일간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뒤 이어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이용백, 최정화 모두 이제 국내를 넘어서 이제 국제적인 아티스트잖아요. 그리고 두 분 다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요게 표절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되고 있는 세간에서 이용백의 경우는 아라리오 때 제가 작가론을 쓴 적도 있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나왔을 때 거기 실리는 도록에 제가 작가론을 쓴 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친분은 더 가까운 사이예요. 최정화에 대해서도 물론 글을 썼었고, 그러니까 친분이 있지만 이용백하고 전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논란에 대한 제 입장은 표절이 아니다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이런 표절 사건, 미술 표절 사건의 과정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SNS 상으로 이미지 두 개가 딱 같이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크게 공분이 일어요. 그래서 표절 주장에 힘이 실리고 표절이 그냥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이게 판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절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작가가 또 크게 화가 나고 주변에서도 특히 그 표절 맞는 것 같다라고 또 부추기게 돼요. 그럼 작가가 그냥 확증 편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표절의 요건은 첫 번째는 외관상의 유사성이거든요. 미술품에 있어서. 두 번째, 누가 먼저 작업을 했느냐. 작업 시기의 선행성. 모두 이용백이 먼저입니다. 그죠? 외관상도 유사하고 매우 유사하고요. 그리고 작업을 더 먼저 했잖아요. 8년 정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만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정화가 아무튼 이용백 아이디어를 갖다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데 표절 그 논란은 정말로 쉽게 제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표절 제기 당한 사람 혹은 표절 제기한 사람 모두 상처를 받아요. 제가 이거 법정에서 전문가 의견서를 2번이나 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절 시비에 걸린 사람 때문에. 제가 그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어요. 표절의 가장 중요한 요건, 그러니까 외관상 유사점이나 먼저 작업을 했는가, 이걸 떠나서 더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뭐냐면 표절을 왜 할까?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몰래 들키지 않게 작업을 해서 남의 아이디어를 뺏어서 작업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표절의 목적입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들통나기가 너무 쉬워요. 들통나기가. 둘 다 너무나 유명한 작가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최정화가 이용백의 그 작업을 갖다 뺏겨왔을 때 이득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소탐대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정화라는 국제적인 작가가 또 다른 국제적인 작가인 이용백의 꽃탱크를 갖다 그냥 갖고 온 거다. 이거 너무너무나 낮은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인데, 대충, 아무튼 내용은 최정화가 2020년도 10월에 열리는 강원 키즈 트레이날레 그린 커넥션이라는 작업을 냈는데 그 작업이 8년 전인 2012년도 이용백의 작업 엔젤 솔저의 일부인 플라워 탱크하고 유사하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리고 표절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최정화는 조악한 조화를 이용해서 작업을 이미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를 만든 작업 자체가 최정화의 자기 브랜드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현충원에서 수거한 가짜 꽃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전사자들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현충원이. 근데 거기에 헌화한 꽃과 전쟁 무기를 결합시켰으니까 아주 반전의 미적 효과를 갖다 이 사람이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져도 최정화의 어떤 독창성이 제가 볼 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게 표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요건 가운데 하나는 꽃하고 무기를 결합시키는 거. 그래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꽃하고 무기를 결합시키는 거는 아주 유구한 상징으로 쓰여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60년대 히피 평화 운동 때 군인이 총구에다가 꽃을 꽂아주는 그 행위가 보도사진전에서 되게 자주 보도가 되죠. 근데 이게 시위 진압 경찰에게 꽃을 건넨다든지 뭐 여자가 꽃을 전달하는 식의 변형된 요소는 무지무지 많아요. 하지만 꽃 탱크는 다르잖아라고 또 이제 반문하실 수 있는데 검색창에 이거 간단해요. 검색창에 영어로 플라워하고 꽃하고 탱크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하면 예술 작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담는 차원에서 탱크 표면에 꽃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탱크에 꽃을 이렇게 뒤집어 씌운 조형물이 아닌 것들이 뜹니다. 그럼 이거는 이용백이 표절한 거냐? 아니거든요. 이용백의 탱크 작업 전에 이전이죠. 예, 래킷 벤키저라고 영국 생활용품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 검색하시면 나와요. 제가 이제 연결시켜 드릴게요. 아무튼 어떤 이런 이미지인데 탱크 혹은 전함 이런 것을 꽃으로 이렇게 둘러싸은 그런 이미지 혹은 꼭 이렇게 완전 둘러싸지는 않더라도 꽃하고 탱크를 갖다 결합시킨 그런 이미지가 평화의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는 한 방편으로 조형물이건 아니면 그냥 광고물이건 쓰인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이게 제가 찾은 게 2008년도 게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백 작품이 2012년도잖아요. 그럼 4년 앞섰는데 그럼 이걸 이용백이 표절한 거야?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전쟁 무기에 평화의 상징인 꽃을 결합시킨다는 그 아이디어는 1960년대 플라워 파워 히피 운동 이래 그냥 보편적인 아이디어예요. 누가 선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최정화가 그 조화, 가짜 꽃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만드는 거는 한두 해 전이 아니라 이미 몇십 년 전 작업이거든요. 몇십 년 전에 자기 브랜드거든요. 거기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 사람이 채택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법정 얘기도 나오던데 법정에 가면 누가 유리할까? 전 당연히 이용백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으로 안 갈 것 같은데요. 외관상의 유사성이 있죠. 제작 시기의 우선성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여기 중요한데 법조계에서는 미술계의 생리에 굉장히 무지해요. 제가 이 법정으로 간 사례를 제가 2건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작품의 맥락을 헤아릴 정도의 수준이 사실 안 돼요. 이 법조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표절 문제는 법정에 가면 절대 안 돼요. 법정에 가면 표절로 몰린 작가나 표절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작가 모두 상처를 받습니다. 이건 그냥 둘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태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제 입장은 이래요. 최정화 이미 그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용백의 사례가 있는데 자기가 이미 조화로도 작업을 이미 한 바 있고 그리고 현충원에서 꽃을 갖고 와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맥락이다라고 이분이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표절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왜냐면 이런 조악한 조화를 사용해서 십몇 년 몇십 년째 이 조화가 자기 브랜드화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전 표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미 국내에서 꽃으로 탱크를 뒤집어 씌운 작업의 선례가 이용백에 의해서 2012년도에 있었잖아요. 게다가 기사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의도 했었던 모양인데 그 예술 감독이 그렇다면 게다가 탱크를 그러니까 꽃이 뒤집어 씌워져 있는 그런 작품이 주는 첫 인상이 워낙에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아무튼 인식을 좀 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했을 때 이건 어찌됐건 원건 원치 않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피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쵸. 근데 이건 표절은 전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근데 아니지만 그건 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기사 보니까 이용백이 창작의 윤리성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딱 얘기를 했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창작 윤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표절로 간다거나 법정으로 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죠? 전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이 트리엔날레 예술 감독이 문제죠. 이 기사를 보니까 신작을 제작하기 전에 이용백 작가 작품과 유사성이 있다라고 논의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술 감독이 이런 걸 중재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작업 말고 다른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왜냐면 신작 제작 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사를 보면. 이걸 해야 되는데, 작가가, 이거 솔직히 상관없다. 나도 꽃 많이 했고, 현충원에서 갖고 온 거야. 하니까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술 감독이 중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표절 문제는 표절이냐 아니냐 요 두 가지로 보통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말하면 전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정화한테는 표절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외관상의 유사성 때문에 표절이라고 막 들고 일어난다고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정말로. 근데 최정화한테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용백이 말한. 그러니까 아무튼 창작 윤리성 측면에서의 책임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 표절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튼 요거 전시를 갖다가 이게 주관하는 감독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답을 줬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충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똑같아 보이니까. 하지만 표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절을 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클 때 표절을 하는 거고, 그게 의도적인 표절은 아니지만이 아니라 표절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절의 의사가 아예 없었어요. 이분은 이런 꽃으로 가짜 꽃으로 작업을 나는 많이 해왔고, 가짜 꽃에다 뭐 탱크를 결합시켜가지고 뭘 해야 되겠지라는 하면 좋겠지라는 요 생각이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누가 독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갈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에 대한 문제는 이런 작업이 출품되지 않도록 자관 협의를 아무튼 예술감독 차원에서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결론은 표절은 아니다. 하지만 이용백은 속상할 수는 있다. 충분히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표절은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표절을 하기에 표절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너무나 부합하지 않아요. 표절 시비에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정말 소탐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뭐 대단한 미술 행사에 출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최정화 같이 국제적인 작가의 견지에서 봤을 때는 작은 미술 축제인데 여기에 뭐 하나 하기 위해서 그것도 또 다른 국제적인 작가의 작품을 똑같이 가져왔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은 왜냐면 이용백 작업이 꽃 탱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지무지 많은 작업을 이미 했거든요. 그 가운데 꽃 탱크가 있었구나. 하지만 나도 조화로 작업을 굳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꽃이랑 탱크랑 결합을 해가지고 하지. 그냥 외형이 조금 다르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꽃하고 무기하고 전쟁 무기하고 결합시켜가지고 평화 메시지란 반전 메시지를 갖다 주는 그런 시도는 1960년대 이후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탱크나 전함을 꽃으로 뒤집어 씌운 이미지들도 검색하게 되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00년도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 하는 사람은 이건 표절이다? 이렇게 보기엔 너무나 보편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죠. 네. 소송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최종화 작가님은 원래 핸드폰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음. 아무튼 최정화는 이런 작업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한 거 아니에요. 인지를 했었어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조화에 대한 자기 브랜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까 뭐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쟁 무기랑 꽃을 이거 뒤집어 씌우는 그 어떤 보편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그 사람만의 것이냐, 나도 내 방식대로 한다. 그래서 현충원에서 꽃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또 맥락도 다르다, 이렇게 믿으신 거니까 그런 부분은 또 맞긴 맞거든요, 사실.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외관만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표절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문화 선진국적 태도가 아니고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참 우울한 일이에요, 그런 거는. 이런 논란은. 하지만 제 입장은 뭐 분명하죠. 이게 표절은 분명히 아니고, 하지만 뭐 창작 윤리성 측면에서 작품 제작을 다른 작업으로 좀 고려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저는 이거 유튜브로도 다루려고 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다 지금 녹화했어요, 지금 현재. 이걸 유튜브로 다루려고. 요즘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하십시오.
네, 네.